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그래서 한번 알아볼게요. 거듭제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 번 곱하는 거를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a를 n번 곱한 거, 이거를 a의 n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a 요 위에다가. 그래서 요 위에 적은 거 요거를 지수, 요 밑에 있는 거, 요 녀석이 밑이다. 그런 얘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수 법칙 이야기가 나오네요. 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a m제곱, a n제곱, a를 n번 곱하고 또 n번 곱한 거라 곱한대. 그러면은 n 플러스 n번 곱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약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에서 m개가 곱해져 있고 n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m이 n보다 크면은 분자에 남겠죠? 몇 개만큼? n 빼기 n개만큼. 만약에 m이 8이고 n이 5다. 그러면은 8 빼기 5, 3개만큼 a가 3번 위에 곱해져 있겠다. 분자에 곱해져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으면 m과 n이 같으면 1이고요. 그 다음에 n이 n보다 크면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5야. 그러면은 요거 8 빼기 5, 즉 a 세제곱만큼이 분모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m제곱에 n제곱이다. 그러면은 mn 곱하면 된다. a의 mn제곱. 요것도 a 제곱의 세제곱이면 얘는 a 제곱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a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 6제곱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ab의 n제곱 하면은 n을 이렇게 분배도 가능하다. 지수의 분배라고 얘기를 하죠. 왜?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ab의 세제곱이다 하면은 그러면 a 세번 곱했으니까 a 세제곱.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 성립하잖아. 그죠? b 세제곱. 이렇게 ab의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분수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b분의 a의 세제곱이다 하면은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하면은 b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써먹어 왔기 때문에 딱히 까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듭제곱근.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은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우리 제곱근이라는 거는 배웠어요. 제곱근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곱근 2의 제곱근 하면은 뭐라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래서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근데 거듭 제곱근은 뭐냐면 거듭해서 제곱한 거듭제곱의 근을 얘기하는 거야. 제곱근은 제곱의 근, 제곱의 뿌리,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제곱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 뭐였냐 이거야. 4의 제곱근 하면은 4의 제곱근 하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설명을 할까요? 2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을 해서 거듭제곱하기 전에 뭐였을까요? 뭐를 거듭제곱하면 이 녀석이 나올까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7의 세제곱근 이런 거. 자, 뭐 세제곱하면 27 나옵니까? 3이죠. 16의 4제곱근 이런 거. 뭐 4제곱하면은 16이 나와요? 2 4제곱하면 나오고요. 또 마이너스 2도 4제곱하면은 16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곱근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x제곱이 a일 때 x제곱이 a일 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그러면은 거듭제곱근은 x 세제곱이 b일 때 x는 b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얘가 세제곱이 아니고 n제곱이 b일 때 이렇게 했으면 n제곱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xn제곱은 a의 근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세제곱,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 통틀어서 그냥 거듭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다 하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요 방정식의 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요 내용 중요합니다.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하면 n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x제곱은 얼마? 뭐 a. 요거의 근은 뭐 몇 개겠어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2개입니다. 복소수 범위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2개예요. 허수까지 따지면.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고요.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2차는 2개, 3차는 3개, 4차는 4개. 이런 식으로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실수 a의 n제곱근은 xn제곱은 a의 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따지면 n개가 무조건 있어요. n개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적었던 이런 것들 27의 세제곱근은 3이다. 이러면은 이건 사실 틀린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 27의 세제곱근은 3뿐만 아니라 허수 2개가 더 있어요. 3이랑 허수가 2개가 더 있어요. 허수 2개가 더 있다. 왜? x세제곱은 27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x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3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요. 요거에 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의 해 2개가 나오는데 얘가 허근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근의 공식 써갖고 만약에 풀어준다 하면 거기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ac 하면은 36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 마이너스 27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거야. 허수가 2개.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은 3하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3i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3i 이렇게 3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되죠? 16의 4제곱근 마찬가지입니다. 2랑 마이너스 2뿐만 아니고 2개가 더 있어요. 허수 2개 더.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n제곱근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허수는 빼고 그러면 실수인 것만 개수를 따져보자 이거야. 그러면 n이 짝수면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2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n제곱근 a 요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위에 n을 붙여가지고 루트 위에 n을 붙여가지고 그냥 루트 2 하면은 제곱근 2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 양수인 거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이 딱 붙었어. 그럼 이건 세제곱근이고요. 4가 붙었어. 4제곱근 2. 5가 붙었어. 5제곱근 2.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가 만약에 짝수다 이거야. 4제곱근이다. 그러면은 4제곱해서 어떤 양수가 나오는 값 a가 나오는 값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2개겠죠. n이 짝수일 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2개다. 그 다음에 a가 0이면 무조건 0 1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짝수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a가 음수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n이 홀수면 짝수든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나와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무조건 실수인 거 무조건 하나다. 짝수든 홀수든 아니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하나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y는 xn제곱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어요. 그러면 y는 a가 되는 a가 양수보다 a가 양수면 y가 a가 되는 데는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y가 a면은 한 개 나오고요. a가 0이면은 한 개 나오고요. a가 0보다 작으면은 만나는 데가 없다 그죠.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xn제곱 n이 홀수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프가. 그래서 y는 a를 a가 양수일 때 꼽아도 한 개, 교점이 한 개, 0일 때도 한 개, 0보다 작을 때도 한 개, 무조건 한 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보면 n제곱근 a의 n제곱.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요거 뜻이 무슨 뜻이다? 요거 뜻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뭐 a가 되는 수라는 뜻을 가지는 기호예요. 그죠? n제곱하면 이 수를 n제곱하면 a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n제곱하니까 a 당연히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자, 요런 것들 전부 다 지수법칙으로 거의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수법칙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씩 가져가야겠다.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다. 그러면은 n제곱근 a, n제곱근 b를 n제곱 해보자. 자,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분배 이런 거 가능했었다. 그죠? 각각 분배를 해주면 n제곱근 a에 n제곱 곱하기 n제곱근 b에 n제곱 곱하기는 안 적을게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나오죠. n제곱근 b를 n제곱하면 b가 나오죠. ab가 된다 이거야. 자, 요 녀석을 n제곱하니까 ab가 나왔다. 라는 말은 n제곱근 a, n제곱근 b 요 녀석은 ab의 뭐다? n제곱근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통째로 x인 거라. x는 이게 a인 거야. xn제곱은 a, xn제곱은 a. 됐어요? 그러면 x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x의 n제곱은 a다. 그러면 x는 n제곱근 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나머지도 다 비슷해요. 아니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3번도 보면 그렇게 증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를 n제곱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따로따로 분배가 가능하다 그죠? 그럼 결국 얘는 b분의 a야 그지? 그러면은 이게 x야. x의 n제곱은 a야. 그럼 x는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이거 전체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x는 n제곱근 a다. 되겠죠? 다음 4번도 n제곱근 a의 m제곱 이거를 다시 n제곱을 해보자. 그러면은 n제곱근 a의 mn제곱 될 거고요. 그럼 얘는 n을 안으로 넣으면 n제곱근 a의 n제곱의 m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가 a잖아. a의 m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의 n제곱은 a야. 그러면 x는 x가 요거죠. n제곱근 a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a의 n제곱근 이만큼의 x고요. n제곱근 a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칙이 성립하고요. 다음에 자, 5번은 m제곱근 n제곱근 a를 mn제곱을 해보자. 그러면은 m제곱근 n제곱근 a의 m제곱의 n제곱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m제곱근을 m제곱 했으니까 안에 게 그대로 나오겠다, 그죠? n제곱근 a의 n제곱. 그럼 또 a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m제곱근 n제곱근 a는 a의 mn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도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개 곱하면 된다. 다음 6번. 자, 6번은 n제곱근 a의 m제곱을 np제곱하면 그러면 n제곱근 a m제곱에 n제곱에 p제곱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n제곱근을 n제곱 했으니까 a의 m제곱이 나올 거고요. a m제곱에 p니까 a의 np제곱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a의 np제곱은 그러면은 a의 잠시만요. 그러면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p제곱의 np제곱근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수법칙과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요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이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요거 가지고 계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요 6가지 증명 과정은 중요는 합니다. 이해는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증명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증명하라고는 안 하니까 아씨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것만 아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대소비교. 어떻게? 거듭제곱근 똑같은 n제곱근이면 안에 게 큰 게 더 크고요, 안에 게 작은 게 더 작아요. 되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래요.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64의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64가 되는 거 4. 4를 세제곱하면 64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계산하면 64예요. 그런데 64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64의 세제곱근은 x세제곱은 64를 만족하는 모든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의 해는 3개가 있어요. 4뿐만 아니라 총 3개가 나와요. 허수까지 해서. 그래서 허수를 제껴놨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실수인데 4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81이 나오는 게 없죠?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 디귿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전부를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뿐만 아니고 2개가 더 있어요. 물론 허수겠지만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얼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다.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실수인 거 1개 존재합니다. 니은 리얼이 답이 돼요. 예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죠. 뭐의 세제곱근, 뭐의 네제곱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면은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 네제곱근은 무조건 4개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자,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 2번. 자, 이제 거듭제곱근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두 개씩 잘라서 할게요. 하나씩만 할까? 두 개씩 합시다. 두 개씩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 배웠다, 그죠? 그거 이용해서 요거 문제를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거는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3의 세제곱의 제곱 요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도 729로 잠깐 소인수분해를 해볼까요? 729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729 3으로 나눠집니다. 3, 2, 6, 3, 4, 12 3, 3, 9 또 3, 8, 24 그러면 9, 9, 81 3의 4제곱 제곱 3의 4제곱 5개 6개 3의 6제곱이죠. 그러면은 일단 요 앞에 거는 그대로 줬고요. 4제곱근 3의 8제곱 더하기 제곱근 세제곱근 3의 6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가로 있는 거 요 지수끼리 자리 바꿔도 됩니다, 그죠? 3의 세제곱의 제곱이나 3의 제곱의 세제곱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세제곱근 3의 제곱의 세제곱 하고요. 얘는 여기 8제곱이 요 안으로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4제곱근 3의 8제곱. 근데 8제곱인데 얘는 3의 제곱의 4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요거를 여기서 바꿀까요? 3의 8제곱 이렇게 바꿔놓고, 그지? 뭔가 하나는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는 2가 있는 겁니다. 루트가 있으면 루트에 아무것도 없으면 제곱근에 아무것도 없으면 2제곱근인 거죠. 2제곱근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제곱근입니다.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 3은 6, 6제곱근 3의 6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세제곱근을 안에 세제곱 있으니까 얘가 튀어나오겠지. 3의 제곱. 얘도 4제곱근이고 여기 4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 튀어나오겠죠. 6제곱근 6제곱. 그러면 3이 나올 거고요. 그럼 9 곱하기 9 더하기 3, 81에다가 3 더하니까 84가 답이 됩니다. 그죠? 자, 2번. 이거 지워버리고. 2번. 자, 요거는 우리 곱셈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곱셈 공식 뭐 조금 기간이 지나서 까먹은 학생들은 곱셈 공식 파트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평생 갖고 가야 돼요. 곱셈 공식. 여러분이 더 이상 수학 공부를 안 할 거다 할 때까지. 근데 나는 내 인생에 이제 수학은 없어. 내 인생에 수학은 없어. 이제 나는 다시는 수학 공부를 안 할 거야. 라고 할 때까지 곱셈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갑자기 곱셈 공식이 왜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입니다. 그죠? 16 2의 4제곱. 그러면은 너무 길다. 4제곱근 2의 4제곱. 그 다음에 위에 루트 2.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조금 변형을 해주면 세제곱근 3-1 해놓고 요 뒤에 있는 거 얘는 세제곱근 9예요. 그러면 이건 세제곱근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죠? 얘가 요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다 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거 뭐예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이죠. 그죠? 요 공식이 이런 공식입니다. a-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지금 b가 1이라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어떻게 된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대로 전개해 줄게요. 자, 요거는 일단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4제곱이고 4제곱근이고 그죠?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을 세제곱하고요. 1을 세제곱하고요. 물론 이렇게 안 적어도 사실 암산으로도 되죠. 세제곱근 3을 세제곱하면 3이지, 그지? 3 빼기 1.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곱셈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 64를 뭐 섣불리 건들지 마시고요. 64를 섣불리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를 다 따로따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도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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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6제곱근 64 여기는
12제곱근 64. 여기도 18제곱근 64분의 6제곱근 64 곱하기 12제곱근 64분의 18제곱근 64 요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랑 다 약분되네요. 답이 1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요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밑을 똑같이 맞춰주세요. 8은 2의 세제곱, 4는 2의 제곱, 밑을 다 2로 맞춰줄 수 있겠다, 그죠? 2의 세제곱에 4제곱, 2의 세제곱에 10제곱, 2의 제곱에 10제곱, 2의 제곱에 11제곱. 그러면 지수끼리의 곱으로 계산이 된다, 그죠? 곱할 거예요. 2의 12제곱, 2의 22제곱, 2의 30제곱, 2의 20제곱. 자, 그래서 2의 12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의 10제곱. 여기도 2의 20제곱 묶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묶어주세요. 그러면 2의 10제곱 플러스 1. 1 플러스 2의 10제곱이나 2의 10제곱 플러스 1이 다 똑같죠? 얘랑 약분됩니다. 약분되고 여기도 약분이 되겠네. 2의 12제곱이랑 2의 10제곱이랑 약분하면 8제곱 남죠? 그래서 루트 2의 8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는 2의 4제곱으로 튀어나오겠다, 그죠? 1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제 3번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거를 자리가 너무 모자라겠다. 이러고 하나씩.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다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이쪽을. 자, 지금 여기는 6제곱근이다, 그죠? 얘는 제곱근, 얘는 세제곱근. 그럴 때는 6제곱근으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마치 그 분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우리 통분이라는 걸 한다, 그죠? 그것처럼 얘를 다 6제곱근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6제곱근이, 그러니까 원래 제곱근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6제곱근으로 바꾸고 요 안에를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얘 안에 거 밖에 거 이렇게 약분하듯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겁니다. 지금 요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6제곱근 해주고 a의 제곱 b제곱의 제곱 6제곱근 a 5제곱 b제곱. 자, 요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맞춰주고 나서 나는 이제 여기 거듭제곱근이 다 똑같아졌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졌으니까 어떻게 하자? 안으로 다 갖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6제곱근 해서 나누기 뒤에 있는 거 분모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죠? a의 제곱, b제곱. 아니다, 이거부터 정리하고, 거듭제곱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a의 9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6제곱근, a 8제곱, b 4제곱 곱하기 6제곱근, a 5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이제 6제곱근 쭉 해서 여기 괄호는 필요 없는데, 자, 지수 법칙으로 계산해도 되겠네요. 우리 나눗셈 있으니까 어떻게 뺄 거예요. 나누기 뒤에 있는 건 빼고요. a의 9 빼기 8, 그 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되고요. b의 3 빼기 4 더하기 2. 자, 그래 되면 6제곱근 되고, a의 6제곱이네요. 그 다음 b의 1제곱, b네요, 그냥.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a 6제곱만 앞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서도 a제곱 b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a 루트 b 이렇게 빼낼 수 있죠, 그죠? 얘를 이렇게 앞으로 빼내서 a 루트 b 이렇게 만드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6제곱근인데 6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앞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a 6제곱근 b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2번. 자, 2번 요거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아까 어디 요거 이게 그냥 A 이렇게 바뀐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를 요렇게 다 곱해줄 거예요. 여기는 2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12제곱근 A분의 6제곱근 A 곱하기 6제곱근 A분의 12제곱근 A 이렇게 되니까 답은 1입니다. 약분 다 되고요. 다음 3번. 자, 3번은 어떻게 하냐면 한 개씩 한 개씩 잘라줄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자르면 루트 A죠 그냥. 곱하기. 자, 여기는 여기 있는 루트가 여기 이 녀석도 요 루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루트 안에 4제곱근 A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맨 마지막 요 녀석은 제곱근 안에 4제곱근 안에 3제곱근 안에 A제곱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라주면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 얘는 제곱근 A, 얘는 8제곱근 A, 얘는 2, 4, 8, 8, 3, 24, 24제곱근 A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앞에 게 다 다를 때는 어떻게 하자? 앞에 걸 다 똑같이 맞춰주자. 24제곱으로 다 맞춰줍니다. 그럼 24제곱근 A의 24제곱. 있네. 잠깐만요. 여기가 2니까 12제곱. 그지? 그 다음에 8제곱근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8제곱근이 아니고 24제곱근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24제곱근 A의 이거는 뭐 건드릴 게 없네요. 그러면은 24제곱근 안으로 같이 들어가고요. A에 지수끼리 계속 더해주면 되죠. 12 더하기 3 더하기 2. 그러면은 24제곱근 A에 17제곱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대소비교. 대소비교도 우리 앞에서 저거 제곱근 부분 요거 똑같이 맞춰주는 거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걔가 같으면 안에 것끼리 대소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를 자 6제곱으로 맞춰줍시다. 6제곱근 5의 세제곱. 그러면은 6제곱근 125 이렇게 되고요. B는 6제곱근 10의 제곱. 6제곱근 100 이렇게 되고. C는 6제곱근 120이에요. 제일 작은 게 B죠.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A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기본적인 내용과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제곱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곱근하고 비슷한데 다만 앞에 이렇게 숫자가 붙으면서 세제곱근, 6제곱근 이런 식으로 바뀐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성질들은 제곱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